안녕하세요. 고민아침마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순서로 받으라겠죠? 대출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자가 낮은 순입니다. 낮은 순서. 어떻게 해서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대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자가 낮은 수는 어디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일단 1금융이죠. 1금융. 은행에서 먼저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2금융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채무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내가 대출이 필요한데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다 받아서 더 이상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한다. 근데 내가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게 좋겠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1금융권은 이미 본인이 잘 알아서 다 받아버렸다. 그러면 뭐 더 이상 1금융권 안 되니까 2금융권을 이용해야겠죠. 자, 2금융권에서 채무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뭐가 있죠? 바로 카드론이 있죠.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카드론,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카드론이야 본인이 카드사에다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은 저희 같은 상담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현재 카드론으로 가능한 금액이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800만 원. 이게 금리가 9.6%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쪽으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제가 일단 두 군데로 가조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캐피탈 쪽에서 가능한 금액은 5,600만 원까지 가능하였고, 금리가 12.3%,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7,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12.5%,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금액하고 금리인데, 제가 아까도 드렸듯이 이자가 낮은 순.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3,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카드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캐피탈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또 이것도 아니야. 내가 7천만 원은 필요해. 그러면 저축은행 이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자 순서대로.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이자가 낮은 것부터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카드론 이자가 가장 낮잖아요. 그럼 3,80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 이 금리로 9.6%로.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7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 3,200만 원을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용하고, 캐피탈에서 이자가 좀 더 낮으니까 캐피탈에서 일부 이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부족한 거 저축은행에서 일부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자, 왜 잘못된 생각이냐? 첫 번째, 자, 카드론을 먼저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캐피탈 10.3%니까 이걸 이용을 해. 그러면 과연 이 캐피탈에서 12.3% 이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왜? 신용점수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한 신용점수의 금리가 다시 산정이 되죠. 그러면 이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부족한 거 저축은행에서 이용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신용점수는 카드론 이용해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캐피탈 이용하니까 또 이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저축은행 이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가 이제 적용이 되죠. 그렇게 되버리면 평균 이자는 이 카드론 9.6%, 12.3%, 12.5% 이 평균 이자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 이자가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카드론 이 금액만 충분히 가능하다면 카드론 한 건, 캐피탈 이 금액이 충분하다면 캐피탈 한 건, 저축은행 이 금액이 충분하다면 저축은행 한 건, 이렇게 금액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금리 면에서는, 평균적인 금리 면에서는 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걸 한 건씩 이용을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카드론 하나 이용하고 얘가 금리가 가장 낮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나머지 저축은행 이거 하나 이용을 하자. 나머지 3,200만 원을. 당연히 금리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카드론 이자가 낮으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축은행 금리가 과연 몇 프로가 적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금리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되면 카드론이 한 건, 그리고 저축은행 한 건, 이렇게 두 건이 발생하게 돼. 두 건. 두 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 납입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왜? 카드론의 경우에는 월 상환 기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5년이에요, 5년. 근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길면 10년까지예요. 대부분 10년 적용이 많이 되죠. 내가 만약에 카드론 이용하고 저축은행 따로따로 두 건을 이용을 했어. 근데 월 납입 금액이 내가 이거 충분히 내고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에 평균 이자가 두 건 이용하더라도 평균 이자가 더 낮다라면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두 건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부담이 생겨. 이래버리면 절대로 나누면 안 되죠. 왜? 생활하는데 부담이 생기면 추가로 대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뭐 조그만 일만 툭 하고 터져도 돈이 없어서 대출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월 납입 금액을 또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두 건을 이용을 했다 쳐요. 그래가지고 신용임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 신용임수가.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듯이 내가 갑자기 또 자금이 또 필요하게 돼. 뭐 몇 개월 뒤 아니면 1년 뒤, 2년 뒤 이때 자금이 필요하게 돼. 그러면 이 낮아진 신용점수로 인해서 금리가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신용점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가로 대출받을 때는 이 낮은 신용점수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건이 아니라 만약에 한 건만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그 덜 하락한 신용점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자 있잖아요. 이자가 차이가 내가 껌껌이 나눠서 받아도 평균이자가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나눠서 받아야죠. 여기에 플러스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그러면 어찌됐든 평균이자가 더 낮게끔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 대출 받을 확률도 있다. 그런다면 납입 금액을 적게 내고 조금이라도 신용점수를 덜 하락시키는 방법, 바로 대출 건수를 하나만 이용하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끌고 가기에는 안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 대출 받을 때 조금이라도 금리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